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본TV 정형외과 전문의 김경환입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이후로 가장 큰 건강상의 문제가 척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외부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중력이라는 지구의 힘까지 짊어져야 되니까 척추의 피로도는 매우 크겠죠. 예전에는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물이나 물리치료 아니면 나사고정술 등의 큰 상처를 남기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존적 치료와 큰 수술 사이에 있는 증상을 가진 환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MRI 등 진단 방법의 발전과 최소침습 시술법의 발전으로 척추질환 치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한국은 세계 척추 신기술 치료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척추 관련 시술들이 다양해져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치료법의 선택에 있어서 혼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척추 관련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에 따른 치료 방법은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치료법과 각각의 적응증 및 질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척추 통증의 치료법은 휴식입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밥 잘 먹고 잘 자면 다 낫는다고 말씀하신 기억들 나시죠? 다음으로는 적절한 소염제 등의 약물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꼭 약을 먹어야 하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드셔야 합니다. 외상이나 염증에 의한 증상은 소염제를 먹는 것이 불필요한 염증 관련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단독으로도 사용되고 수술 등의 치료 보조요법이나 보강치료로 사용되는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듯 소수운동치료가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론이 매우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척추 시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시술 중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소위 주사치료요법입니다. 주사치료의 원리는 통증 원인이 되는 병변이 있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치료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씻어내며 주변 연부 조직의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주사 위치에 따라 주사 명칭이 정해지는데 척추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진 협착증의 경우 척추관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경막의 차단술, 디스크라고 흔히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척추 가지 신경 압박에 시행하는 신경차단술, 그리고 척추의 후관절 통증에 시행하는 내측지 차단술 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잡하시죠? 여기서 한 가지,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이거 스테로이드 주사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예전에 뼈주사라고 일컬어진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 너무 과장되게 보도된 영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치료제 중 가장 오래된 약물의 하나이며 몸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성분입니다. 그만큼 효능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용량이나 횟수에 있어 동일한 의사의 치료를 따른다면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약제입니다. 척추 관련 시술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좋다고 다른 의사일 경우 호르몬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사치료 중 방금 언급한 치료 방법들과 다른 기전의 치료가 있는데요. 척추인대 손상에 의해 발생한 척추 통증에 대한 증식치료입니다. 증식치료는 오히려 염증을 일으켜 반응 조직을 형성하는 물질이나 인대 재건을 도와주는 약제를 손상 부위에 주입하여 손상 부위의 강화 및 재생을 촉진합니다. 지금까지 주사치료 다음 단계로 시행하는 시술은 특수 고안된 카테터를 척추관 내로 삽입하여 치료하는 경피적 경막의 신경성형술이 있습니다. 경추의 경우 등 뒤쪽 척추 후 공간을 통하여 삽입하고 요추의 경우 꼬리뼈 구멍을 통해 카테터가 삽입되어 목표 지점까지 전진시켜 치료합니다. 카테터는 외부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유착을 떼어주고 병변 부위에 약을 효과적으로 뿌려줄 수 있습니다.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팁에 풍선이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유착 방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로 추간판 탈출증이나 디스크 변성 및 내장증 등의 디스크 병변에 주로 사용되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경막외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고온의 플라즈마열을 발생시키는 카테터 팁을 병이 있는 디스크 내부, 특히
디스크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분포하는 바깥쪽 섬유륜과 탈출 디스크에 위치시켜 플라즈마 열로서 나쁜 신경을 치료하고 디스크 부피를 감소시켜 신경 압박을 풀어줍니다. 허리 통증으로 오래 앉아있기 어려운 만성 디스크 통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경막의 레이저 치료는 요추 디스크 탈출증 시 효과적이며 카메라와 레이저가 장착된 카테터를 역시 꼬리뼈 구멍을 통해 탈출 디스크까지 밀어넣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증상이 처음 시작될 때 마비 등의 신경 손상 증상이 있거나 탈출 디스크가 너무 큰 경우 또는 위의 치료들로도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보통은 현미경 등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표준 치료로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상 조직 손상을 줄이고 문제가 되는 병변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내시경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시술과 수술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피부 절개나 정상 조직 손상은 시술과 비슷하게 거의 없으나 치료 효과는 기존 현미경 절개 수술과 같거나 더 좋아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나 뼈가 자라고 인대가 두꺼워져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도 매우 좋은 치료법입니다. 다만 내시경 치료의 경우 척추 내시경 치료 및 수술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여 경험이 많은 치료자를 선택하는 것이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척추 시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시술은 병의 정도와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보면 한 가지 시술을 모든 병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모든 병이 한 가지 방법으로 낫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척추 질환에 대하여 물리치료부터 수술까지 가능한 병의원을 선택하여 치료받는 것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